혹시 지방의회 방송 시스템의 뒷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스파게티처럼 얽히고 설킨 복잡한 케이블 다발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기반이 케이블에서 네트워크로 물리적인 연결에서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전부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 좀 보세요. 수많은 케이블이 정신없이 얽혀있는 과거의 방식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네트워크로 아주 깔끔하게 통합된 미래의 방식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전 방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오랫동안 이게 표준이었는데 이 케이블 중심의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과거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SDI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 스위처, 녹화기 같은 모든 장비를 각각의 전용 케이블로 일일이 하나하나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안정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물리적으로 딱 묶여 있다는 바로 그 점이 시대가 바뀌면서 발목을 잡는 아주 큰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복잡함이 그냥 확 느껴지시죠? 영상 신호는 SDI 케이블로, 음성 신호는 또 다른 오디오 케이블로, 장비를 제어하는 신호는 또 다른 제어 케이블로, 신호 종류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물리적인 선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회의실 하나 더 만든다? 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바닥 뜯고 천장 뜯고 이 모든 선을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 안정적이긴 한데 효율적으로 뭔가를 더 하는 건 아예 불가능했다는 거죠. 성벽처럼 튼튼했지만 동시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 같았다고 할까요? 시스템을 아주 조금만 바꾸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그럼 현장에선 어떤 골칫거리로 나타났을까요? 뭐 보시는 것처럼 뻔합니다. 공사 비용은 계속 올라가죠. 저 수많은 케이블 뭉치 속에서 문제 하나 찾으려면 진짜 끔찍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동화 같은 새로운 기술은 뭐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대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대 의회 방송이 요구하는 것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은 그야말로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제 의회 방송은 그냥 회의 녹화하고 틀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 위원회 방송을 동시에 내보내야 하고 사람은 최소한으로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야 하죠. 자막, 수어는 기본이고요. 장애인 접근성도 챙겨야 합니다. 원격으로 다 보고 제어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요구사항들을 과연 그 낡아빠진 케이블 뭉치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안 됩니다.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만 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네트워크 네이티브라는 해법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이죠. 그렇게 복잡해 보였던 문제의 해답은 놀랍게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방송 인프라 전체를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그릇에 그냥 싹 다 담아버리는 거였죠. 이 네트워크 네이티브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봤던 그 영상, 음성, 제어 신호들 있잖아요. 그걸 각각 다른 케이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인터넷망, 즉 IP 네트워크 하나에 몽땅 태워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 방식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모든 신호를 IP 하나로 통합한다. 둘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리적인 케이블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니까 무슨 큰 공사 없이도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시스템을 아주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저 복잡한 케이블 뭉치들, 이게 오른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맨날 쓰는 그 랜선 몇 가닥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건 뭐 거의 혁신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새로운 구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손쉬운 확장성. 이제 회의실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더 이상 바닥 뜯고 난리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 포트 하나 만들고 장비 딱 꽂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새 친구 왔네? 하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이나 시설 관리 면에서 이건 뭐 게임 체인저 수준이죠.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장점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직접 일하는 분들은 어떤 변화를 체감하는지 한번 보죠.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딱 증명이 됩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바꾼 다음에 공사 기간은 확 줄고 문제 생겼을 때 원인 찾는 속도는 엄청 빨라졌죠. 유지보수 비용도 뚝 떨어졌고요. 인프라를 바꿨을 뿐인데 운영 효율이 이렇게나 좋아진 겁니다. 결국 매일 이 시스템을 만지고 운영하는 실무자들의 일상이 바뀌는 거예요. 공사 때문에 막 몇 날 며칠씩 업무가 마비될 일도 줄고 문제가 터져도 금방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죠. 근데 사실 제일 큰 건 이거예요.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 하려면 큰 공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게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기반, 즉 인프라가 바뀌면 그 위에서 하는 모든 일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바꾸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큰 그림, 전략적인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의회 방성 인프라는 기술의 문제 이전에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 비싸고 좋은 장비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장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앞으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느냐, 바로 그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 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둘째, 지금 이 구조가 앞으로의 변화나 확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이 인프라 과연 앞으로 10년은 버틸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방송 인프라는 과연 이 케이블의 한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쏟아질 새로운 요구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결국 구조가 미래를 결정합니다.